사건 번호는 부여했을까요? 아까 특검 번호는 부여했다라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민주당 10여 명에도 금품 전달했다. 일부 사건 올 12월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거예요. 그럼 특검 수사기간 끝나고 수사기관 이첩하면 공소시효 끝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검은 12월에 활동이 종료되는데 민주당에게 돈 줬다라는 공소시효 일부는 12월에 만료된다는 겁니다. 특검 종료하고 수사기간에 인계한다는 건 1월인데 공소시효가 다 끝난 다음에 인계하면 수사가 되겠냐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김정 의원님,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의 설명이 깔끔하진 않네요. 클리어하지 않고 뭐 깔끔하게 딱 안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그 얘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 민주당 건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 인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맞겠죠. 그리고 일단 사건 번호 부여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덮고 가자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공소시효가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관건은 그건데 뭐 모두가 끝나는 건 또 아니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 7년이라고 해요, 공소시효가. 그러면 지금 이번 대선과는 무관하고 2018년, 2019년 그 즈음에 받았다 뭐 이렇게 취지로 줬다 이렇게 진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문제인데 중요한 건 뭐 법을 떠나서 국민들의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좀 저는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각하게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파헤쳐야 될 텐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뭐 재선 의원 누구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문제가 이미 돼버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도 이를테면 하라트 총재한테 가서 인사는 했는데 돈은 안 받고 간 의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의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당에서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도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뭔가 당 차원의 조치는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그 사건을 넘겨서 수사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이 부분을 그냥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에 좀 심각하게 이 사건을 좀 보고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윤리감찰이건 아니면 뭐 뭔가 적극적인 그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청래 대표가 앞서 김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이른바 유착관계가 드러나면 국민의힘은 해산 정당이 돼야 한다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관계가 드러나면 그러면 같은 잣대로 민주당도 해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당 해산 대상인지 여부는 이에 대한 판단은 이 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놓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걸 전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했다는 내용은 정치 자금 수수와 관련된 거고 실제 일부 나온 금액을 보면 1년 1인 한도 범위 내에 있어서 이게 합법적 정치자금 수수인지 아니면 어떤 별도의 다른 어떤 의사 전달이 됨으로써 불법적 정치자금 수수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외양은 일단 합법적인 거고요.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이 통일교 측을 찾아가서 뭐 시계 또 몇 천만 원 단위의 수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걸 정치자금으로 수수를 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대가성이 결부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다 개별적 비위 범죄 의혹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축으로 제기된 사건은 이 건진법사를 매개로 해서 당시 윤핵관의 핵심인 권성동 의원 그리고 김건희 씨까지 관여가 돼서 대선 그리고 2013년 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조직적으로 통일교가 당원 가입하면서 관여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원래 통일교가 이 목표로 하고 있는 정교 일치 사회를 국민의힘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실현이 된 것이고요. 그게 조직적 당원 가입까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게 분명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의 하나의 이 사건의 내용과 지금 민주당 관련해서 윤영호 본부장이 했다는 내용의 사건은 실제 좀 다르다. 동일하게 각 당이 같이 거론됐으니까 똑같은 사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KBS 보도를 보니까 김광석 변호사님, 네. 그 당원 가입 문제가 다르다라는 건데 그 저 통일교 윤 본부장이 어제 재판에서도 한총재 재판에서 교인들에게 민주당 당원 가입도 독려했다. 라는 지금 증언도 나왔거든요. 재판에서. 통일교 관련자가 한 말입니다. 민주당도 똑같이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점이라고는 건진법사가 꼈냐 안 꼈냐인데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의 당원 가입 독려시켰다. 민주당의 당원 가입 독려시켰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얼마 줬다. 경배했다. 민주당 의원에게 얼마 줬다. 경배했다. 다 똑같은데 여긴 건진법사가 있었다. 여긴 건진법사가 없었다인데 건진법사 유무에 따라서 별건이 되고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인 걸. 아니 검진법사가 중간에 끼면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되고 안 끼면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안 되고 그건 헌재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하게. 아니 그러네요. 이거 자체 이거 뭐 뻔한 거예요. 뻔한 거 가지고 사실은 방어하고 실드 치려면 안 되는 거고. 아니 맞잖아요. 뭐 건진법사 있고 안고를 떠나서 자 권성동에게 돈 준 거 맞고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 뭐 간 거 맞고 이쪽에 3천만 원, 4천만 원 간 거 맞고 그다음에 고급 시계 간 거 맞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현직 장관 한 4명, 장관급 4명과 관련이 있었고 또 저기 천정구에 가서 절한 거 맞고 권성동이 절한 거 맞고 이거 뭐 데칼코마니 아니에요? 더구나 뭐 성남라인과 관계 있다 보니까 이거 파보면 더 큰 게 나올 수 있는 거고 문재인 정부하고 관계 있는 거 파보면 더 큰 게 나올 수 있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 국민의힘 쪽과 이것은 완전히 파가지고 다 드러난 거고 여기는 그냥 녹취록이랄지 그다음에 통일교 내부의 어떤 보고서랄지 그다음에 대화록이랄지 이런 걸 보면 이걸 파면 훨씬 더 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고 방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보면 작게 봐도 비슷하고 이걸 수사를 하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이걸 덮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사건 번호를 부여하려면 조사해서 피의자를 입건해가지고 사건 번호 부여한 다음에 넘겨야죠. 내산이나 진정 사건 자체는 정식적인 사건 부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다음 수사기관에서 수사 한번 해보실래요? 그게 내사 사건이고 진정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우리는 사건 부여를 했다. 그리고 이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건 완전 선택적 수사를 하는 거죠. 저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면 전형적인 직무유기예요. 이거 사실은 특검을 해야 하는 게 맞죠. 더군다나 지금 여당이라는 엄청난 큰 당과 관련된 건데 이게 검찰 경찰 수사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이런 걸 특검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돈을 받았다는 의원들도 어느 정도 드러났어요. 언론 보도는 안 됐지만 기자들이 연락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사안이라면 특검이 그 사람이 누구고 현직 지금 장관급 4명이 누구 그거 다 지금 특검이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까지 다 덮고 그냥 내사 번호만 부여하고 이걸 왜 많은 거예요? 이해가지 않는 거죠. 해병대 특검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제대로 제기된 수사를 안 했다라는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과연 그 잣대가 민중위 특검에겐 적용되지 않는 건지에 대한 논란도 뜨거울 걸로 보입니다. 자, 관련된 소식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